네. 저는 메이저 수학과 원장을 맡고 있는 홍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날씨가 참 오늘 안 좋았어요. 그죠? 아침에 제가 눈을 떴는데 갑자기 막 천둥과 비바람이 몰아치길래 오늘 한 분도 안 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설명의 날짜만 잡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와요. 그래서 뭐 저는 비 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초연한데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 예전에 저희가 정자동에 있는 웨딩홀에서 한 300명 모시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날 첫 설명할 때는 첫눈이 왔어요. 그날 아침에 폭설이 와가지고 항상 그 날씨를 택하는 걸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 어쨌든 이 궂은 날씨에 오셨으니까 어떤 좋은 내용을 좀 알고 가셔서 아이들 학습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는 이따가 여기 서현식 선생님이 해주실 텐데 제가 이제 중등수학 공부하는 학부모님들한테 항상 얘기 드리는 게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그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중1 과정을 공부할 수도 있고 중2를 할 수도 있고 중3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중간에 시험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고등 과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근데 어쨌든 오늘은 중등수학의 이해니까 중등수학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6학년까지 하는 학습이랑 중등수학이 난이도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쭉 난이도가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 모든 중등수학이 난이도가 단원별로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단원은 개념물리랑 쌤을 할 때 되게 편하게 가는데 어떤 데는 되게 못 나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얘가 꾀를 부리거나 오늘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가 난이도가 많이 달라요. 그거를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고 저희도 알고 있어서 아이를 어떻게든 힘든 부분을 넘게 하거나 도움을 주는 게 사실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6학년까지 있는 거랑 다른 게 중1에 처음 들어가면 문자화식이라는 단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과정에 의하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염소 다리 개수랑 토끼랑 이렇게 세던 거는 거기 가서는 이렇게 하나씩 숫자를 넣어본다던가 네모로 돼 있던 거를 처음으로 미지수 X라는 걸 잡아서 식을 세우는 단원이 있죠. 그죠? 남자애들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알겠지만 남자애들 참 식을 잘 안 쓴단 말이죠. 그 식을 쓰는 문자식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멈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식과 거기서 이어지는 1차 방정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거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중등수학을 할 때 제일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간과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유는 1학년 때 시험을 안 봐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1-1 시험을 볼 때 제가 이제 처음 분당에 학원 차렸을 때는 그 부분을 정말로 넘어서야 시험을 보는데 애들이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제가 1차 방정식 활용 특강 같은 걸 주말에 제가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저희 반에 좀 잘해서 지금 졸업해서 저희 반에 학원에 조교를 하고 있는 학생을 제가 6학년 때부터 가르친 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수학을 잘하지만 그 1차 방정식 활용 부분은 문제집을 20권을 풀었어요. 20권이라는 게 20권을 산 게 아니고 본인은 한 2-3권을 샀지만 제가 이제 그 부분만 한 20권 거를 다 프린트로 해서 계속 풀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단원의 난이도랑 아이들이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알고 그 부분을 본인들이 되게 힘들어했지만 반복도 하고 아니면 더 쉬운 것도 풀어주고 다시 설명도 해주고 거기를 이렇게 넘었을 때 2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힘든 단원이 왔을 때 이렇게 넘으면 되는구나에 대한 경험이 아이가 생기면 그 다음번에 본인이 가서 어느 단원을 만났을 때 힘든 게 생기면 와서 더 쉬운 문제집을 뽑아달라 그러던가 다시 설명해 달라던가 자기가 넘어가는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중등수학에서 고등수학 가기 전에 허들을 만나는 게 3군데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차 방정식 활용 있는 1차 방정식 문자화식. 두 번째가 중2 때 배우는 도형의 닮음 나오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되게 힘들죠. 세 번째가 이제 중3 때 배우는 이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이제 고등수학이랑 연계해서도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을 되게 웃긴 건 그런 거예요. 1차 방정식 처음에 할 때 그 허들을 넘기 위해서 문제집을 20권 정도 풀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수학에 맞춰있던 아이가 중등 수학에 적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초등수학에 처음 적응했던 애가 중등의 센을 풀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어렵게 느껴지는데 선생님이 배우니까 풀고 숙제를 하고 하던 아이가 중1에 그 부분을 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반복을 하고 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센 푸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고 조금 쉬워 보이는 거죠. 나는 이제 중학교 수학을 풀 때 센 정도가 너무 어렵지 않고 새로운 단원을 나가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번부터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2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1차 방정식을 정확하게 알면 다음 거잖아요. 그죠? 근데 1차 방정식 있는 부분이랑 1차 방정식 활용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서 허들을 넘은 아이들은 2학년 때 거는 그렇게 20번씩 안 풀어요. 한 두세 번 풀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허들을 정확하게 알고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 수학하다가 중등 수학 갔을 때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심화 문제,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기는 해야 돼요. 학생에 따라서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는 A급 수학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센시가 될 수도 있어요. 학생마다 감도가 좀 달라요. 한 번에